그 순간이었습니다. 팀장이 들고 있던 커피가 서진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죠. 고졸 주제에 뭘 한다고 까불어? 주변 직원들이 키득거렸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서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커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신입이면 신입답게 네 위치를 지켜. 팀장이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서진이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노였죠. 평범하게 살기로 했잖아. 그때 서진은 오래된 흉터가 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진을 괴롭히면서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 팀장과 707 특수부대 출신이지만 정체를 숨기는 주인공 서진에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아주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10년이었죠.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보낸 시간이요. 저녁 식장에서 받은 표창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의 질감을 더듬으며 서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 상사님, 정말 전역하시는 거예요? 후임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평범하게, 그 단어가 입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산악 행군도 실탄 사격 훈련도 고공 강화도 없는 일상. 그저 보통 사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는 삶이요. 서진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빛, 단단한 턱선. 아직은 군인의 모습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한진 물류본사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투를 앞둔 긴장감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떨림이었죠. 면접 대기실에는 젊은 구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명문대 졸업장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방송통신대 졸업장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다음, 강서진 씨. 면접실로 들어가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중년 남성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학력이 방통대네요. 그것도 고졸로 시작해서. 네, 군복무 중에 공부했습니다. 아, 군대만 갔다 왔네요. 오른쪽 면접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간 서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10년간 나라를 지킨 시간이 군대만이라는 단어로 축소되는 느낌이었죠.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연락드리죠. 면접은 10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못이 박힌 듯한 통증이 느껴졌죠. 특수부대 훈련 때 생긴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랍게도 합격 통보가 왔어요.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폭발물 해체할 때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한진물류 창고는 거대했어요. 천장까지 높이 쌓인 화물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죠. 입구에서 한 남자가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입이지? 나는 박준혁 팀장이야. 박준혁은 30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번들거리는 머리를 뒤로 넘기며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이 서류에서 멈췄죠. 고졸이라 말끝에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의 가슴 한 구석에서 뭔가가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머리보다 몸이 중요하니까. 박준혁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땀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얘들아, 신입이다. 박준혁의 외침에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부분은 관심 없다는 듯 일을 계속했어요. 한 명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죠. 어서 와요. 나는 오민수예요. 같이 잘 지내봐요. 민수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서진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서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군대 갔다 왔다며? 어디 나왔어? 그냥 육군이요. 서진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707 특수부대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죠.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첫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죠. 박준혁은 서진에게 가장 힘든 일만 골라서 시켰어요. 야, 신입, 저기 50kg짜리 박스들 전부 3층으로 올려. 다른 직원들은 지게차를 썼지만 서진에게는 손으로 나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박스를 들었어요. 특수부대 시절에는 이보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을 올랐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3355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서진은 구석에서 혼자 김밥을 먹었어요. 민수가 다가와 옆에 앉았죠. 힘들지? 박 팀장이 원래 신입한테 심해. 괜찮아요. 참아. 여기선 그게 살아남는 법이야. 민수의 말에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곳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니요. 오후가 되자 박준혁이 또 불렀습니다. 야, 커피 좀 타와. 설탕 2스푼, 프림은 많이. 서진이 커피를 타오자 박준혁은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커피야? 다시 타와. 세 번째 커피를 타올 때쯤 서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류탄 핀을 뽑던 이 손이 지금은 커피를 타고 있었죠.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서진은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맞춰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장부의 수량과 실제 물량이 맞지 않았죠. 이상한데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물품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서진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죠.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관찰력이 발동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아, 재고 확인하는데 숫자가 좀. 신입 주제에 뭘 안다고 참견이야? 박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서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여기서 내 자리가 어딘지. 박준혁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죠. 뜨거운 커피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군대에서 머리가 굳었나? 숫자도 못 세? 주변 직원들이 키득거렸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서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커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박준혁이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손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뜨거운 분노를 식혀주었죠. 거울을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주먹을 꽉 쥐니 손바닥에 오래된 흉터가 도드라졌습니다. 참아. 평범하게 살기로 했잖아.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07에서 배운 호흡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민수가 서 있었죠. 괜찮아? 민수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박 팀장이 너무했어. 하지만 참아. 여기선 그게 살아남는 법이야. 민수의 눈에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것 같았어요. 퇴근길 서진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707 훈련소에서 보던 노을과 같은 색이었죠.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 부대원이었던 김민재의 메시지였어요. 서진아, 잘 지내? 민간인 생활은 어때?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지내. 평범하게 살고 있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서진은 작은 원룸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커피 냄새가 아직도 머리카락에서 났죠. 내일은 더 잘 참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아직은 작지만 곧 폭발할 것 같은 무언가가요.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누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출동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 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707 특수부대원의 본능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본능이 말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하루는 이제 커피로 시작해서 커피로 끝났어요. 아침 8시 출근하자마자 박준혁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야, 커피. 단 2글자였습니다. 이름도 아니었어요. 서진은 묵묵히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설탕 2스푼, 프림은 많이. 이제는 외울 정도였죠. 다른 직원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신입, 나도 커피 하나. 아메리카노로. 나는 믹스커피. 한 번에 10잔씩 타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은 항상 커피 냄새가 났어요. 특수부대 시절 하양 냄새가 배었던 것처럼요. 점심시간 서진은 늘 그랬듯 구석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함께 외식을 나갔지만 서진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니, 일부러 빼놓은 거겠죠. 야, 신입. 박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오후에 2층 창고 정리해. 혼자서. 2층 창고는 축구장만한 크기였습니다. 보통 5명이 함께 정리하는 곳이었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잘하네. 고졸치고는. 박준혁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손바닥에 흉터가 욱신거렸죠. 오후 2시 서진은 2층 창고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수백 개의 박스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한숨이 나왔지만 서진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옮기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박스의 봉인이 뜯어져 있었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죠. 라벨에는 전자제품 20개라고 적혀 있었죠. 이상한데 다른 박스들도 확인해봤습니다. 10개 중 3개가 비어 있었어요. 서진은 재고 장부를 찾아 대조해봤죠. 장부에는 모두 재고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서진의 관찰력이 예리해졌죠. 707 시절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박스 옆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먼지 위에 선명하게 찍힌 구두 자국이었죠. 크기와 모양으로 봐서 박준혁의 것 같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놀라지 않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최상민 부장이 서 있었죠.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진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창고 정리 중입니다. 장부는 왜 봐? 최 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리하면서 재고 확인도 하려고요. 신입이 건방지게 그냥 시킨 일이나 해. 최 부장이 장부를 빼앗아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죠. 최 부장이 가고 난 뒤 서진은 휴대폰으로 빈 박스들을 찍어뒀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지만 서진은 여전히 창고에 있었어요. 절반도 정리하지 못했죠. 그때 민수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도와줄게. 괜찮아요. 거의 끝났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민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봤죠. 박 팀장이 너무해.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익숙해요.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물병을 건넸어요. 그래도 물은 마셔. 얼굴이 새빨개졌어. 서진이 물을 마시는 사이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상한 일이 많아. 재고가 안 맞는 것도 그렇고. 서진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물었죠.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해. 민수는 그 말을 끝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민수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밤 9시가 되어서야 서진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창문 너머로 박준혁과 최 부장이 보였습니다. 둘이 서류를 놓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입 모양을 읽어보니 내일, 트럭, 새벽 같은 단어가 보였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독순술이었죠. 뭔가 수상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머릿속으로 퍼즐 조각을 맞춰봤죠. 빈 박스, 재고 차이, 박준혁과 최 부장의 수상한 행동. 내일 새벽에 뭔가 일어날 거야.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부러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창고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바닥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큰 트럭이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벌써 왔네? 박준혁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서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그래? 그럼 커피나 타와. 평소와 다름없는 명령이었지만 박준혁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서진을 의심하는 것 같았죠. 커피를 타면서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했죠. 신중해야 했습니다. 야, 뭐해? 커피가 넘치잖아. 박준혁의 고함에 서진은 정신을 차렸어요. 커피가 잔 밖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서진은 얼른 닦으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좀 차려. 군대에서 머리가 완전히 굳었구만. 박준혁이 커피잔을 낚아채며 소리쳤어요. 뜨거운 커피가 서진의 손에 튀었지만 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점심시간, 서진은 창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쓰레기통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찢어진 송장이었죠. 조각을 맞춰보니 어제 없어진 전자제품의 출고 전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받는 곳이
실제 거래처가 아니었죠. 서진은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박준혁과 최 부장이 회사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준혁이 또 서진을 불렀어요. 야, 저기 뒤쪽 창고도 정리해. 오늘 안에. 뒤쪽 창고는 더 컸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 괴롭힘 수준인데.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돕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창고로 향했어요. 그때 민수가 따라왔죠. 나도 도울게. 민수 씨는 다른 일이 있잖아요. 괜찮아. 이건 정말 너무해. 둘이서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너무 튀지 마. 여기서 오래 버티려면 눈치가 필요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민수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도 뭔가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녁 7시 서진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죠.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혁과 다른 직원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신입 녀석, 너무 눈치가 빨라. 조심해야겠어. 그냥 잘라버리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지켜봐. 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화장실을 나온 서진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 비리를 밝혀내고 말겠어. 퇴근 시간, 서진은 회사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진물류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물류회사였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했죠. 집으로 가는 길,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어요. 이번엔 참지 않을 거였습니다. 707 특수부대원의 긍지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서진은 믿었으니까요. 야간 근무였습니다. 한진물류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밤에도 화물이 들어오고 나갔죠. 서진은 이번 주 야간 근무 담당이었습니다. 물론 신입이니까 가장 힘든 시간대를 맡은 거였어요. 새벽 1시 창고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서진은 재고 점검을 하며 창고를 돌아다녔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일반인이라면 놓쳤을 소리였죠. 하지만 서진의 귀는 달랐습니다. 707에서 훈련받은 청각은 바람 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뒤쪽 출입구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죠. 벽에 몸을 붙이고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죠. 모퉁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새벽 3시 전에 끝내야 해. 박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숨을 죽이고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최상민 부장과 박준혁, 그리고 모르는 남자 둘이 상자를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회사 로고가
찍힌 상자들이었죠. 하지만 정식 출고 절차를 밟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좀 많네? 최 부장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박준혁이 씩 웃었죠. 뭐, 신입이 열심히 정리해주니까 빼돌리기 쉬워졌어. 서진의 가슴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자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죠.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무음 모드로 전환하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호흡을 가다듬었죠. 저쪽 CCTV는? 걱정 마. 오늘도 고장이야. 그들이 웃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서진은 최대한 많은 것을 담으려고 각도를 조절했죠. 트럭 번호판, 상자의 개수, 그들의 얼굴까지. 10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최 부장과 박준혁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서진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현장으로 다가갔어요. 바닥에 송장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주었어요. 긴급 출고라고 적혀 있었지만 도장이 없었죠. 위조 서류였습니다. 서진은 사무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최 부장과 박준혁이 뭔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거였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서진은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재고 점검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3시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서진이 퇴근 준비를 하는데 박준혁이 나타났어요. 수고했어. 별일 없었지? 평소와 다른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서진은 의심받지 않으려고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조용했어요. 그래? 잘했어. 박준혁이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후 서진은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창고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혹시 야간에 이상한 일 본 적 있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배를 꺼내 피우더니 멀리 하늘을 바라봤어요. 사실 나도 알아. 석 달 전에 우연히 봤거든. 그런데 왜 신고했어? 회사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민수의 눈에 씁쓸함이 어렸어요. 조사한다더니 아무 일도 없었대. 오히려 내가 경고를 받았어.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윗선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가족도 있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민수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서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서진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운송업체 기사들과 친해지기로 한 거였죠. 담배를 사서 휴게실로 갔습니다. 아, 신입 직원이시죠? 담배 한 대 하실래요? 운송 기사 한 명이 반갑게 맞았어요. 서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밤에도 일이 많으시네요.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요즘은 이상해요.
뭐가요? 기사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새벽에 가끔 정식 서류 없이 물건을 실어가라고 하거든요. 돈은 더 주니까 하긴 하는데. 빙고였습니다. 서진은 관심 없는 척하며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어느 업체 트럭을 쓰는지,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지. 며칠 동안 서진은 조용히 정보를 모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서류 조각, 운송 기사들의 증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15일과 30일 새벽, 정기적으로 물건이 빠져나갔습니다. 주로 전자제품과 고가의 수입품이었죠. 서류상으로는 불량품 폐기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팔려나갔어요. 서진은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물량, 관련자들. 707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이 빛을 발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서진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어요. 박준혁의 책상에 놓인 수첩이었죠.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515-300, 530-450점. 금액인 것 같았어요. 단위는 10,000원이겠죠. 월 750만 원. 1년이면 9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받는 뒷돈이었어요. 뭐 해? 갑자기 뒤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돌아섰어요. 커피 가지러 왔는데 컵이 없어서요. 그래? 빨리 가져와. 박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태연하게 커피를 타러 갔죠. 그날 밤 서진은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동영상, 사진, 메모. 이 정도면 충분할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장부나 계좌 내역 같은 것이요. 서진은 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민재, 지금은 경찰이 된 707 동기였죠. 민재야, 나 서진이야. 오, 서진이, 잘 지내? 민간인 생활은 어때? 그게 상담 좀 하고 싶은데. 목소리를 들은 민재가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심각한 거야? 만나서 얘기하자. 시간 될 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정의의 빛은 반드시 빛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불안함도 있었어요. 박준혁과 최 부장이 눈치챈다면, 회사 전체가 적이 된다면.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흉터가 또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해야 해. 이게 내가 할 일이야. 707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아니었어요. 한 명의 평범한 직원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죠. 서진은 수첩을 꺼내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불의 앞에서 눈 감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이 출근하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른 직원들이 수근거리며 서진을 쳐다봤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야, 신입. 박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었죠.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네, 팀장님. 너 요즘 뭐 하고 다녀?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그냥? 박준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의 눈동자가 뱀처럼 가늘어졌죠. 운송 기사들하고 친하더라? 뭐 물어보던데? 누군가 일러 바친 모양이었습니다. 서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담배 나눠 피며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일 배우려고요. 일 배우려고? 재고 숫자나 제대로 세. 박준혁이 서류 뭉치를 서진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서진은 묵묵히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준혁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서진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시선이 있었죠. 화장실을 갈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또 야간 근무였어요. 밤 10시쯤 창고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인가 싶었는데 밖에 가로등은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전기를 끈 거였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최소 3명.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어둠에 눈을 적응시켰죠. 7071년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디 있나? 박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죠. 서진은 상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 있네. 누군가 서진을 발견했어요. 순식간에 3명이 둘러쌌죠. 박준혁과 모르는 남자 둘이었습니다. 신입, 우리 얘기 좀 하자. 박준혁이 씩 웃었어요. 손전등을 서진의 얼굴에 비췄죠. 눈이 부셨지만 서진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너 우리 감시하고 다니지? 남자 하나가 서진의 어깨를 밀었어요. 서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연기였습니다. 상대의 힘을 가늠하는 거였어요. 오해예요. 전 그냥 닥쳐. 박준혁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진은 쉽게 피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맞았어요. 입술이 터지며 피가 났죠. 말 좀 들어야겠네. 남자들이 서진을 벽으로 몰았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서진은 적당히 맞고 적당히 맞았죠. 너무 약해 보이면 안 되고 너무 강해 보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칼을 꺼냈어요. 겁 좀 줘볼까? 순간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칼은 달랐어요. 자칫하면 정말 다칠 수 있었죠. 남자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서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손목을 잡고 비틀자 칼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죠. 남자가 신음하며 쓰러졌어요. 0.5초도 안 걸렸습니다. 뭐야? 다른 남자가 당황해서 주춤했어요. 서진은 재빨리 쓰러진 척했습니다. 배를 잡고 신음했죠. 아파요. 연기였지만 진짜처럼 보였어요. 박준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운이 좋았네. 하지만 다음엔. 그때 밖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불 왜 꺼놨어? 남자들이 급히 사라졌어요.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서진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구석 자리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서진아, 김민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옆에는 이준호가 있었죠. 둘 다 707 동기들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민재가 서진의 상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죠. 일 좀 있었어. 일? 무슨 일? 서진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횡령, 협박, 폭행까지. 민재와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자식들이. 민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이 된 후로도 정의감은 여전했어요. 준호가 침착하게 물었죠. 증거는? 서진이 USB를 꺼냈어요. 동영상, 사진,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준호가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답게 꼼꼼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해. 근데 더 필요해. 장부나 계좌 내역 같은 거. 그건 사무실에 있을 거야. 금고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707 출신에게 금고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위험해. 이미 의심받고 있어. 민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죠. 위험한 일이 한두 번이야? 셋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서진이 내부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민재와 준호가 공식 수사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15일이 디데이야. 그날 대규모 반출이 있을 거야. 알았어. 그날 우리도 준비할게.
카페를 나오며 민재가 서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조심해. 넌 이제 민간인이야. 알아. 하지만 정의는 지켜야지. 세 사람이 주먹을 맞댔습니다. 707의 구호를 외치진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그날 밤 서진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야근한다고 하고 들어갔죠.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금고는 최 부장 방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금고는 디지털 잠금 장치였지만 707에서 배운 기술로 5분 만에 열렸죠. 안에는 현금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충격적이었어요. 3년간 빼돌린 금액이 20억이 넘었죠. 가짜 거래처, 허위 계약서, 리베이트 계좌까지. 서진은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복사했어요. 조심스럽게 원상태로 돌려놓고 사무실을 나왔죠.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최상민 부장이었어요.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강서진입니다. 서류 찾으러 왔어요. 이 시간에? 최 부장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서진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종이를 들어보였죠. 내일 아침 보고서요. 집에 놓고 와서. 그래, 수고해. 다행히 최 부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집에 돌아온 서진은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션 성공. 15일 준비해.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알았다. 우리도 준비 완료.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후면 정의가 실현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너무 쉬웠거든요. 마치 함정처럼. 서진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었어요. 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죠. 평범한 직원인 척하면서. 15일 새벽 1시 30분. 서진은 창고 2층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하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뒤쪽 출입구에 집중되어 있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재의 메시지였어요. 대기 중. 신호 기다림.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전투를 앞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새벽 2시 정각.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서진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죠. 707 시절 익힌 은밀 이동술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뒤쪽 출입구에 트럭 2대가 멈춰 섰어요. 최상민 부장과 박준혁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죠. 오늘은 양이 많네. 최 부장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박준혁이 상자를 확인하며 대답했죠. 명품 가방이랑 시계들이에요. 이번 것만 해도 5억은 넘을 겁니다. 서진은 휴대폰으로 민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시작. 상자들이 트럭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담았어요. 얼굴, 차량 번호, 상자 개수까지.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들이 창고를 둘러쌌어요. 서치라이트가 어둠을 밝혔죠. 경찰입니다. 모두 손 들고 움직이지 마세요. 확성기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범인들이 당황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죠. 뛰어, 빨리. 박준혁이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죠. 서진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박준혁이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어요. 서진과 마주친 순간 그의 눈이 커졌죠. 도망치지 마세요, 팀장님.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박준혁이 이를 갈며 달려들었죠. 내가 고발한 거야, 이 배신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서진은 가볍게 피하고 박준혁의 팔을 잡았죠. 한 번 비틀자 박준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서진은 박준혁을 제압한 채 말했어요. 배신이
아닙니다. 정의예요. 경찰들이 들어와 박준혁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준혁이 서진을 노려봤어요. 너는 대체 누구야?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강서진 전 707 특수임무대대 상사 출신입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707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던 거죠. 최상민 부장도 체포됐습니다. 끌려가면서 서진을 봤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고작 신입이라고 속았어. 직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죠. 현장이 정리되자 민재가 다가왔어요.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죠. 수고했어. 덕분에 큰 건 잡았다. 고마워. 너희들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준호도 왔습니다. 압수한 서류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3년간 13억 횡령. 이거 실형 확정이야.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기자들까지 몰려왔죠.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설마 신입이 707 출신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괴롭혔다니. 서진을 무시하고 비웃던 직원들이 이제는 두려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슬쩍 다가와 사과했죠. 그때는 미안했어. 몰랐어. 서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었죠. 점심 무렵 회사 대표가 서진을 불렀어요. 커다란 사무실에서 대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가 썩는 걸 막았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왜 707 출신이신 분이 여기?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평범하게요? 예. 하지만 불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 보안팀장을 맡아주시겠어요? 대우는 최고로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창고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왜요? 거기가 제 자리예요.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서진의 뜻을 존중했어요. 민수가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고마워. 나는 겁쟁이였는데 너는. 민수 씨도 가족이 있잖아요. 이해해요. 그래도 정말 대단해. 민수가 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된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창고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죠. 더 이상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모두가 서진을 존중했죠. 서진 씨, 이거 좀 봐주실래요? 같이 점심 먹어요. 오늘 회식 가시죠? 평범한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서진이 원했던 바로 그 삶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창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재판 결과 나왔어. 최 부장 7년, 박준혁 5년. 그렇구나. 너 덕분이야. 진짜 고생했어.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707 시절이 떠올랐죠. 헬기에서 뛰어내리던 날들, 목숨을 건 작전들, 전우들과 함께한 시간들. 그때도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 속에서도 서진이 중얼거렸어요. 정의는 지킬 수 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진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죠. 이제 더 이상 군인의 짧은 머리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의 머리였죠.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한 삶이었으니까요. 평범하지만 정의로운 삶. 계단을 내려가며 서진은 내일 할 일을 생각했어요. 재고 정리, 배송 확인, 동료들과의 점심. 아주 평범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창고 문을 나서는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 일상 속에 있었으니까요.